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읽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저한테 이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뭐 무죄를 나오거나 무혐의 나왔던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거나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강제추행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보면은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행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그다음에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에 보시면은 아마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되게 좀 추상적으로 적혀 있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각 사안에 따라서 좀 맞춰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추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랑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추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우선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먼저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CCTV 영상, 그 다음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거나,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런 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억울한 경우죠.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니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됩니다. 그런 한편 판사님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주장을 할 때 아까 제가 위에서 본 이런 거,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런 거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이제 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그다음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 신분 되죠. 그럼 피해자가 피고인 신분 되죠. 재판 받게 되면 그럼 이제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랑 합의가 됐으면 합의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성교유예 내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어필해야 합니다. 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강제추행 사건들이고, 보시면 이거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의 혐의 없음으로 끝냈던 사건이고, 요거는 무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무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해야 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양형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에 따른 법률적인 주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나 마약범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본인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때는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진행해 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좋은 결과가 많이 도출됐는지, 그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리뷰하는 리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